뒤로 와서 회전 백샷. 개 웃기네. 안녕하십니까, 메타입니다. 지난번에는 용감한 쿠키를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게 만들어 보았는데 용감한 쿠키가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기가 좀 제일 많은 것 같은 에스프레소 맛 쿠키를 스마트폰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에스프레소 맛 쿠키를 스케치를 해봅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보면서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몸통을 가장 먼저 만들 건데 우드락을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우드락을 몸통 사이즈와 비슷하게 잘라서 스케치에 갖다 대보면서 크기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번에는 밑부분이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걸로 잘라줍니다. 이게 이제 몸통의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이 될 거예요.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서 4개의 조각을 서로 붙여줍니다. 우드락은 뜨거운 열기에 잘 녹을 수 있으니까 글루건을 아주 조금씩만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번엔 우드락을 작게 잘라서 다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몸통은 우드락 4장을 겹쳤고 다리는 2장을 겹쳐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우드락을 몇 장을 겹칠지를 고민을 잘 해야 나중에 어느 정도 입체감이 있는 모습이 되겠죠. 역시 다리는 자연스럽게 동그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칼로 다듬어 줍니다. 만들어진 다리를 몸통에 붙일 거예요. 역시 글루건으로 다리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아까 스케치해둔 곳에 갖다 대서 다리의 크기도 적당한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이번엔 팔을 만들어 줄 건데 역시 2장을 겹쳐서 만들어 줄 겁니다. 글루건으로 팔을 붙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몸통에 팔과 다리가 잘 붙여졌어요. 스케치해둔 것
것과 비교해봤을 때도 크기가 잘 맞는 걸 볼 수 있죠. 이번에는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망토가 연결된 앞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스케치해둔 곳에 갖다 대보면서 삼각형 모양을 결정을 합니다. 망토의 뒷부분이 연결된 부분도 만들어 줄 거예요.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어깨를 잘 감싸주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어깨 부분을 감싸줄 수 있는 작은 조각도 만들어줘요. 이제 글루건을 이용해서 만들어둔 조각들을 잘 붙여줍니다. 먼저 망토가 연결되는 뒷부분을 붙여주고요. 어깨를 감싸주는 작은 조각을 붙인 뒤에 앞으로 나와있는 삼각형 부분을 붙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있는 망토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스케치한 것과 비교를 하면서 크기가 잘 맞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중간중간 자주 확인을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팔 부분을 조금 자른 다음에 소매가 접힌 부분도 만들어줍니다. 이 부분은 우드락을 3장 겹쳐서 어느 정도의 입체감이 있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역시 소매 부분도 글루건으로 잘 붙여줍니다. 소매 부분은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칼로 조금 다듬었어요. 우드락 조각들을 서로 붙여준 다음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동그랗게 잘라서 손 모양도 만들어줍니다. 역시 글루건으로 손을 붙여주면 이제 어느 정도 몸통이 다 완성이 되어 가네요. 스케치한 것과 비교했을 때도 비율이 잘 맞게 잘 만들어주고 있죠. 가운데 부분도 조금 더 입체감이 있도록 만들고 싶었는데 쉽게 만들려고 그냥 이렇게 칼로 조금 파냈어요. 이제 우드락을 둥근 모양으로 잘라서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한쪽 머리가 얼굴과는 구분되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의 한쪽 부분을 잘라냈어요.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뒤쪽 머리 부분도 만들어줍니다. 머리 부분은 자연스럽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을 칼로 다듬어 주었습니다. 만들어진 조각들을 모두 글루건으로 붙여주고 나서 스케치한 것과 비율이 잘 맞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앞머리도 만들어줍니다. 역시 이것도 머리이기 때문에 모서리를 자연스럽게 칼로 다듬어 주었어요. 스케치한 것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앞머리 부분도 비율이 잘 맞는지를 확인해 줍니다. 비율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바로 글루건으로 붙였어요. 이제 망토 부분을 만들어 줄 건데 미리 잘라놓은 도면을 1T짜리 포맥스에 붙여줍니다. 이 도면은 실제로 에스프레소 맛 쿠키에 갖다 대보면서 조금씩 잘라내고 다듬어 가면서 모양을 잡았어요. 잘라낸 망토를 손으로 구부려서 망토의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포맥스라서 그냥 손으로 잘 휘어지지 않았는데 가급적이면 부러지지 않게끔 천천히 힘을 줘서 모양을 잡아봤어요. 몸통 부분하고도 비율이 잘 맞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이번에는 망토의 윗부분, 머리 뒷부분에 가는 부분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역시 종이를 조금씩 잘라가면서 모양을 잡아주었고 이걸 이용해서 1T짜리 포맥스를 잘라줄 거예요. 포맥스를 칼로 자를 때에는 한 번에 자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씩 힘을 들이지 않고 잘라내야 실패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잘라낸 부분도 역시 손으로 힘을 조금씩 줘가면서 모양을 잡아보았어요. 사실 조금씩 힘을 주다가 부러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순간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망토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글루건으로 붙여줍니다. 이렇게 망토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맛 쿠키에 넥타이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1T짜리 포맥스를 잘라서 넥타이를 만들어 주었어요. 만들어진 망토를 이제 색칠할 차례입니다. 만들어진 망토에다가 검은색으로 색칠을 해요. 원래 포맥스가 검은색인데 왜 검은색으로 색칠을 또 하겠냐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검은색으로 색칠을 한번 입혀줘야지만 전체적인 질감이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색깔이라도 색칠을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만들어진 몸통에도 검은색으로 색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 우드락과 포맥스의 재질이 어느 정도 통일돼서 보이게 될 겁니다.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얼굴을 색칠하기 위해서 얼굴색과 가장 비슷한 갈색을 만들었습니다. 밑바탕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실제로 색칠을 했을 때는 다른 색으로 보일 수 있어요. 좀 더 어둡게 보일 수 있겠죠? 만들어둔 갈색을 이용해서 손도 색칠해주고요.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머리 색깔은 검은색보다는 좀 더 갈색에 가까운 색깔이었어요. 그래서 색깔을 새로 만들어서 머리를 색칠해 주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번만에 칠해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얇게 여러 번 색칠하는 게 좋습니다. 얇게 여러 번 색칠하면서 색깔이 더 잘 보이게 될 거예요. 이상하게도 잘 어울리는 분홍 색깔의 넥타이도 색칠해줍니다. 망토의 안쪽 부분은 좀 더 밝은 분홍 색깔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연한 분홍 색깔을 만들어서 망토의 안쪽 부분을 전부 색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진한 갈색을 만들었는데 이 색깔은 이제 다리 부분에 먼저 색칠해 주었고요. 1T짜리 포맥스를 눈 모양으로 잘라줬어요.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한쪽 눈은 앞머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눈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맛 쿠키에 눈을 색칠해 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 놓은 진한 갈색을 이용해서 망토의 테두리와 무늬를 색칠해 줄 거예요. 붓으로만 색칠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삐뚤삐뚤하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 제가 몇 시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색칠을 한 게 저 정도예요. 저는 붓을 다루는데 재능이 없는가 봅니다. 망토의 안쪽 부분도 무늬를 그려줍니다. 망토의 윗부분과는 조금 다른 무늬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편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망토의 안쪽 부분 무늬도 색칠이 다 되었습니다.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앞머리에 무늬도 색칠을 해주고요. 이때는 조금 더 밝은 갈색을 사용을 했어요. 이 밝은 갈색을 이용해서 옷의 테두리 부분을 색칠해줍니다. 이때 옷의 테두리 부분을 좀 더 얇게 만들고 싶었는데 만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굵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소매 부분의 테두리도 그려줍니다. 이 부분을 그려줘야 소매 부분도 조금 더 입체감이 살아날 수 있겠죠. 이제 소매 부분에 있는 단추 부분도 색칠해주고요. 망토가 연결되는 옷의 앞부분에도 뾰족한 무늬가 있는데 이 뾰족한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밝은 갈색으로 점을 찍어준 다음에 주변에 검은 색깔을 이용해서 날카롭게 색칠을 해줬어요. 이렇게 몸통 부분도 색칠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눈 부분도 사실 검은색 포맥스에 검은색 색칠을 한 다음에 흰색으로 눈알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 다시 검은 색깔로 눈동자를 그려주고요. 이렇게 해야지만 눈알이 눈 테두리보다 더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색칠이 됩니다.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뒷머리에도 이렇게 무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늬도 그대로 따라서 색칠을 해줬어요. 이렇게 골뱅이 같은 무늬가 있었습니다. 이제 망토 뒷부분에 있는 무늬를 그려줄 건데요. 이것도 미리 스케치를 해놓고 했으면 좀 더 예쁘게 그릴 수 있었겠지만 빨리 완성하고 싶은 마음에 붓으로 바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안 맞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은 잘 나왔습니다. 붓을 이용해서 스케치가 끝났으면 이제 안에 색을 채우면 되겠죠. 이렇게 색이 채워진 모습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분홍 색깔 포인트도 꼭 그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망토 밑부분에 있는 무늬도 그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케치 없이 바로 붓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조금 삐뚤삐뚤해지고 정확하게 그려지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망토의 아랫부분 무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토의 중간 부분 무늬까지 채워 넣으면 망토의 색칠은 전부 끝났네요. 이렇게 색칠을 하는 데에만 거의 한 5시간, 6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지긋지긋한 색칠 작업을 끝내주시고 이제 각 부품을 서로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얼굴 부분을 붙여줄 건데요. 가장 먼저 눈 부분을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입을 붙여주고요. 그리고 눈썹도 빠뜨리지 않고 잘 붙여줍니다. 그리고 마치 원피스 상디의 눈썹처럼 생긴 이렇게 앞머리의 무늬도 잘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 포인트 부분도 잘 맞춰서 붙여줍니다. 안경도 역시 삐뚤어지지 않게 잘 붙여줍니다. 이렇게 작은 부품을 붙일 때에는 순간 접착제로 붙이는 게 가장 좋죠. 이 안경의 색깔이 흰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지들을 찾아보니까 흰색보다는 약간 분홍빛에 가까웠어요. 이게 살구빛이라고 하면 적당할 것 같네요. 앞머리 색깔과도 조금 비슷했습니다. 머리 부분과 몸통은 두꺼운 꼬치를 이용해서 서로 고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고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몸통과 머리가 잘 연결이 되었네요. 이제 망토만 서로 붙여주면 됩니다. 좀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글루건으로 고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스프레소 맛 쿠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넥타이와 카라 부분을 빠뜨렸다는 걸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뒤늦게 알아차려서 넥타이를 일단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셔츠의 카라 부분이 빠뜨렸다는 걸 여전히 몰랐죠. 그리고 이제 에스프레소 맛 쿠키의 마법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을 여러 개로 잘라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골라냈어요. 그리고 커피콩처럼 생긴 이 눈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1T짜리 포맥스를 잘라주었고요. 이렇게 6개가 서로 배치가 될 겁니다. 순간 접착제를 이용해서 정중앙에 잘 맞도록 고정을 해줬어요. 그 다음에 1T짜리 포맥스를 1mm나 또는 2mm 정도로 아주 얇게 잘라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무늬를 만들어서 순간 접착제로 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쪽도 똑같은 무늬로 만들어 주면은 실제 에스프레소 맛 쿠키가 사용하고 있는 마법진의 눈알 모양처럼 연출이 됩니다. 정 가운데는 큰 커피콩이 자리 잡고 있죠. 이 커피콩이 고정되는데 극적인 연출을 하기 위해서 이 노란색과 빨간색의 얇은 전선을 이용해서 커피콩을 가운데에 고정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모양을 맞춰주면서 고정을 해주면 에스프레소 맛 쿠키가 사용하는 마법진과 유사한 모양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색칠을 해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에스프레소 맛 쿠키가 사용하는 마법진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면서도 이걸 실제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좀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마법진의 모양이 나와서 만족스러웠어요. 지난번 용감한 쿠키를 만들었을 때처럼 이렇게 그림자 부분에 들어갈 봇도 만들어 주었어요. 역시 아두이노와 모터 드라이버, 블루투스 모듈, 서버 모터, 그리고 DC 모터가 자리 잡고 있죠. 이걸 만드는 과정이 궁금하시는 분은 용감한 쿠키 편을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역시 용감한 쿠키 편에서 만들었던 조종기 어플을 실행해서 블루투스를 연결한 다음에 조종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용감한 쿠키와 조금 다른 점은 공격 버튼을 눌렀을 때 서브 모터가 동작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실제로 마법 스킬을 쓰고 있는 것처럼 스킬을 사용했을 때의 쿨타임이나 아니면 스킬이 발동되고 있는 시간을 그대로 구현을 한번 해봤어요. 역시 이번에도 그림자 부분의 뚜껑에는 햇반을 잘라서 색칠을 한 다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아까 만들었던 마법진을 서브 모터에 연결해주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서브 모터가 움직이면 마법진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아까 만들어 두었던 에스프레소 맛 쿠키를 이제 여기에 고정을 해주면 네,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으로 조종을 할 수 있는 에스프레소 맛 쿠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브 모터가 움직이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어둠 마법을 사용하는 걸 연출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에 만들어본 에스프레소 맛 쿠키는 색칠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힘들었던 점이 있었어요. 이 영상을 봐주셨다면 댓글로 다음에 어떤 걸 만들면 재밌을지 남겨주세요. 아직은 조회수 100명을 넘어보는 게 목표인 초보 유튜버 베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